마음 그 중요성.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아파,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마음이 변했어 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말한다. 마음은 현재의 자신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동력이기도 하다. 수많은 과학자가 마음의 정체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더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고비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자기 확신을 구하고 싶다면 바깥으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이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인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주변을 기웃거린다. 내면의 평화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몸부림친다. 이미 자기 안에 그 어떤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는데도 바깥에서 그 힘을 찾으려고 애쓴다. 마음을 스스로 다룰 수 있으면 삶이 달라진다. 마음의 위력에 대해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각 단계에서 발현될 뿐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공기와 같다. 내가 숨쉬는 공기와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가 다르지 않다.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기가 있고 우리는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마음도 이처럼 본질은 하나지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러한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상태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총체적 결합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일은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 외부 세계로부터 받은 느낌과 생각, 감각, 장면, 소리 등의 자극을 재생산해내는 거대한 전기적 힘이 펼쳐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우리의 시각 능력에 비유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두 눈으로 사물의 형상을 인지할 수 있을까? 사실 사물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뇌다. 눈은 뇌에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자면 우리가 내면의 심리세계에서 그리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바깥 세상에서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의 힘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룰 수 있다면 뇌가 사물을 그려내듯 우리의 삶 역시 다룰 수 있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우주 에너지 파장을 가볍게 톡 건들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하메드는 이러한 힘에 대해 원자를 쪼개라, 그 가운데서 태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 원자 에너지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그려내는 모든 것을 형태화하고 외부 세계에 이를 실체화할 수 있다. 마음은 역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흔히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우주에 엄청난 전자기적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힘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과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의 법칙 아래 작동한다.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다른 행성의 중력도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 이와 유사한 전자기적 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존재한다. 두뇌와 신체 각 부분을 잇는 신경의 흐름을 만들어낸 경이로운 체제를 고안한 우주적 지능을 생각해보라. 이 우주적 지능은 당신의 마음에도 작동하여 당신이 마음에 그리는 것을 현실로 구현해준다. 전기는 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세상은 온통 전자기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겨야 한다. 정신적 끌어당김의 법칙. 정신적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에게는 자신이 꾸준히 생각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에머슨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자. 사람은 존재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정신적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력의 물리적 법칙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자석이 하나 있으면
어떤 쇠붙이건 자석에 달라붙는다. 하지만 자석은 쇠붙이만 끌어당길 뿐 다른 성질의 물질은 당기지 못한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자석이 왜 자석일까? 모든 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즉, 각 분자들의 끄는 힘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다. 반면 보통의 금속들은 분자끼리 서로 밀고 당긴다. 우리는 자석의 분자 형태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단결하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자석의 S극과 N극이 있듯 모든 생각들 역시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풍요로움과 빈곤함, 사랑과 증오 등등. 당신의 생각은 주로 어디에 닿아 있는가? 당신이 어디에 신경을 쏟는가에 따라 당신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당신에게 끌려온다. 뇌 세포가 자력을 지닌 생각에 파장을 보내면 그 파장은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다. 각 세포는 욕구 세포로서 당신이 가진 욕구의 총합을 끌어내기 위해 다른 것들과 결합한다. 하지만 이때 그 결합의 대상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모른다면 결국 혼돈만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나는 질병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아프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지배적인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바로 병이었을 것이다. 저명한 교육자이자 형이상학자인 어니스트 홈즈가 하루는 중병에 걸려 고생하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홈즈에게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의 병은 내가 보기에 나름대로 제 할 일을 잘하고 있어.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자네부터 치료해야겠네. 병의 역할은 원래 육체에 고통을 줘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한 책임을 병에게 물을 수는 없다. 기억하라, 유유상종이다.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당신의 인생 역시 거기에 맞춰진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바램과 어긋나는 것들을 끌어모은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성공, 우정, 사랑, 행복, 평화 등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만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집중하는 것은 질투, 증오, 복수심, 원망, 탐욕, 상실감 등과 같이 반대 속성을 지닌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피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0명 중 1명 정도뿐이다. 사람들에게 소망 목록을 적어보라고 하면 목록에서 매우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공통적인 것은 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오로지 긍정적인 것들만 허용한다. 실패나 질병, 가난이나 불행, 슬픔이나 절망 등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석이 양 끝에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긍정적인 요구에는 부정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평상시 이러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정신적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만 끌어당기도록 작동한다. 결코 단순한 바램이나 일시적 기분, 스쳐가는 공상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성공을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마음 자세나 행동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성공하였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결과만 원할 뿐 성공하기 위해 응당 치러야 할 노력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정과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비난, 증오, 질투, 시기, 복수심에 관심을 집중한다. 타인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만의 세계에 웅크리고 싶어하는 기색을 완연히 드러낸다. 행복을 원한다면서도 분노하고 짜증을 부리며 자기 연민에 빠져 칭얼댄다. 삶은 당신의 바램보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주목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혹시
호숫가에서 조약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조약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만일 크기가 다른 돌멩이 두 개를 약간 거리를 둬서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두 물결은 각각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맞닥뜨린 물결들은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다투다가 결국 더 큰 돌멩이의 물결이 작은 돌멩이의 물결을 이긴다. 당신의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더 큰 생각이 작은 생각들을 지배한다. 즉, 성공하고 싶으면 온 신경을 긍정적인 사고에만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 결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오늘날 과학은 우리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였다. 이를 이용한 놀라운 실험 결과 한 가지를 살펴보자. 피실험자가 특정한 물체에 대해 생각하면 그 생각의 파동을 사진으로 투사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피실험자가 삼각형과 같은 물체에 집중하면 그 사진장치는 완전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무생물인 것들을 대상으로도 해보았다. 먼저 보통의 물을 찍으면 희미한 파동을 보여준다. 그러나 똑같은 물을 대상으로 축복을 내릴 때 사진을 찍으면 파동의 발산이 현저히 높아진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사물에게도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것처럼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있는 자력을 줄여나간다. 가난, 병, 증오, 분노, 결핍 등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시키는 생각들은 자력을 생성하여 끌어당길 수 있는 창의적 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날수록 당신의 정신력은 더욱 소진되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듯 힘을 잃어갈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안겨주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마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고 과정을 배워보자. 그중 가장 중요한 마음 단계인 초의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초의식 단계의 마음. 우주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격한 질서와 무한한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우주를 운행하는 힘인 우주적 마음 혹은 우주적 지성은 수세대에 걸쳐 철학자, 심리학자,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와 관련한 고대의 흥미로운 사례로 모세를 들 수 있다. 그는 어느 날 절대자의 음성을 듣고서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자유를 찾아 광야로 나섰다. 그때 부족 중 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우주적 마음 또는 창조적 지성을 언급한 것이다. 모세의 경험은 우리 안에 자신을 위한 완전한 길로 이끄는 힘의 중심, 다시 말해 절대적 관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접촉할 수 있는 이 힘의 원천은 항상 우리에게 거친 광야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기름진 땅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초월적 능력을 두고 윌리엄 제임스는 초의식적 마음이라고 표현했으며 랠프 월도 에머슨은 우주적 마음이라고 기술하였다. 어떻게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단지 초의식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능력을 사용해왔다.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을 이용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화가들이 붓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스케치하듯 우리 역시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형상화시킬 수 있다면 그 바람은 정신적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클라라 바턴 역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을 마음속에 그렸고 그리하여 미국 적십자가 탄생하였다. 잔 다르크 역시 자신의 내면에 깃든 우주적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여 조국 프랑스를 구할 수 있었다. 예수는 우리 내면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일을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란 우주적 마음 또는 창조적 지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를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고차원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사람, 집단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마음의 초의식적 단계를 통해 우주적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적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도 고요함을 누리고 의식의 세계를 침잠시키며 초의식으로 하여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한다. 우주적 마음은 우리에게 한국어나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어느 특정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느낌이나 갈망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창조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력자와 장소, 여건을 만날 수 있다. 직관의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동물의 세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을 보라. 그 누구도 새에게 둥지 트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지만 새는 오직 직관의 인도에만 의존하여 집을 완성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부른다. 인간 세계에서는 직관이다. 일단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직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마음의 초의식 단계는 절대적 관념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완전한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류란 있을 수 없다. 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무한한 지혜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도 점점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사상들을 인도해왔던 지혜의 원천이다. 갈망을 통해 흐르는 창조적 힘, 창조적 지성은 갈망이라는 통로를 거쳐 흘러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창조적 지성도 발현될 수 없다. 이 세상은 창조하고 전진하며 인류를 선도하고 싶은 갈망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 즉 끌어당기는 힘이 넘치는 사상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 갈망은 성취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조적 지성은 직관을 통해 말한다. 이 직관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갈망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드러낸다. 갈망은 교감신경계의 힘을 통해 자기만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뭔가를 매우 강력히 원할 때 그 갈망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신경과 몸의 근육으로 전송되어 갈망을 이루도록 스스로를 몰아간다. 갈망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창의적인 뭔가를 하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을 달성할 만한 힘까지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주의 창조적 지성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갈망을 심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남들에게 억지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갈망 속에는 이미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역사상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같이 어떤 갈망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대부분 터무니없게 여겨져 비웃음을 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는 상황, 그런 환경에서도 이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갈망을 실현시켜 나갔다. 자기 자신과 창조적 지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이들에게 갈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과 기술, 능력을 선사한 것이다. 이렇듯 당신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든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친구를 원한다면 좋은 친구들에게 인도될 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갈구하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안내될 것이다. 마음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다. 그런데도 바깥에서 그 힘을 찾으려고 애쓴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통찰력, 인지력, 사랑 등은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 마음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렇기에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끌어당긴다.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까닭이 그래서이다. 마음은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자신이 꾸준히 생각한 것을 끌어당겨 현실화시킨다.
모든 긍정적인 욕구에는 부정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 이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창조적 지성은 갈망을 통해 발휘된다. 우리가 뭔가를 강력히 원할 때 그 갈망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이후 신경과 몸의 근육으로 전송되어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를 몰아간다. 단,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당신의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